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JLPT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주는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룸입니다. 2019년 7월 1차 시험 JLPT N3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보셨던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각 파트별로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파트들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총평.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3 전체적인 총평 난이도 별 하나. 자, 내용 아마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평년과 큰 차이 없는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주 쉬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 언어 지식의 경우는 특히나 문자어휘 파트는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출어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패턴의 어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도 항상 출제되던 문법들 위주로 많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아마 푸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독해나 청해 같은 경우 N2나 N1의 경우는 특히 청해가 대화문이 유독히 길었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어렵게 느끼셨던 분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N3는 다른 급수에 비해 유독히 독해 지문도 좀 짧은 편이었고요. 그 청해 자체도 유독히 지문이 좀 대화문이 좀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소 때 독해나 청해에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학습자분들도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쉽게 좀 푸실 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3 문제를 봤을 때 아, 좀 쉬웠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각 파트별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문자어휘 난이도 별 하나. 한자 음익기의 경우 기존 출제됐던 어휘 위주로 주로 출제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음동 문제 센, 조사, 주쇼크, 유빙, 호가크, 훈독, 코시, 오소이, 쯔쯔무. 자, 특히나 여기서 보이시는 쯔쯔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실제로 한자 음익기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 그리고 호가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자 음익기 문제로 나왔던 문제 파트에 좀 속해 있죠. 그 이외에도 한자 음익기 또는 한자 표기에서 나왔던 어휘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자 표기 문제. 자, 한자 표기는 2010년도에서 2013년도 기출어휘 등장이라고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적어놨는데 2010년도 1차부터요. 2010년 13년도 12월 달 2차 시험이죠. 즉 6번의 시험이죠. 이 6번의 시험 사이에 나왔었던 어휘들이 특히 한자 표기 문제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기존의 이전 시험 문제들을 뭐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씩 살펴보는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점도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파트밸류표 문자어휘. 자, 두 번째 거 갑시다. 문맥 규정. 문맥 규정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기출어휘 또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외래어 문제는 노크, 형용사, 색격 끝에끼나 히토, 시타시 히토가 이나이, 명사, 이츠모, 조다노 이유, 슈츠, 네끼나이, 고흥, 칸카크대, 복합동사, 요약구오, 토리케시타, 동사, 키친또, 시마떼, 부사, 사소크 츠카테미타 우로우로 아루키 마와루. 자, 아마 기존에 우리가 기출어휘라고 해서 책 같은 데 나오는 어휘들이 좀 많죠. 그런 것들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란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왔었던 어휘들이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 문제에 나왔었던 표현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것들도 좀 있죠. 자,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 나왔었던 어휘들이 다시 한번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N3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기출어휘를 얼마만큼 잘 살펴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점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유의 표현 갑시다. 자, 기출어휘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세리시다 가타즈겠다 오카시나 했나 스마세테 오아라세다 케땡 요크나이 도코로 소노마마 나니모 카에즈니. 자, 지금 보시는 5문제 중에서요. 실제로 1번, 2번, 3번 세 가지는요. 기출어휘 자체가 유의표현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그대로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똑같이 나왔던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캣탱이 요크나이 도코로였던 게 기존에서는 캣탱을 와루이 도코로로 고쳐 쓰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자, 여기서 처음 나왔던 문제는 소노마마를 나니모 카에즈니 바꾸는 문제만 처음 출제됐던 패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시험에서는 요거를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껏 우리가 문자어휘를 좀 보면서 기존에 나왔었던 어휘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용법에서는 N2의 기출어휘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호코크, 마잉,
카키마제루, 하세, 오타가이. 재미있는 건 N2의 용법도요. N1에서 출제됐었던 어휘들이 N2의 용법에서 출제되고요. N3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법에서 N2에서 나왔었던 어휘들이 N2, N3 용법에서 나오고 있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 N3 시험을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그냥 나는 N3니까 N3만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용법까지도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용법까지도 잘 맞기 위해서는 N2에서 나왔었던 기출 어휘도 한 번씩 훑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향들을 좀 머릿속에 챙겨두는 게 좀 필요하다. 자, 문법 파트 살펴봅시다. 난이도 별 하나. 기초의 문법, 기초적인 문법 확인 문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출제 유형도 평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 기초의 문법은 기존에 출제됐던 문법들하고 똑같습니다. 호가니, 주신니, 우찌니 한 번 이상씩 다 나왔었던 문법들이죠. 그리고 필수 기초 문법. 차우는 태, 시마우의 축약표현, 도찌라 데모, 수수표현, 종경어. 자, 배열 문제의 경우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의미 중심, 접속 중심, 자 또는 문형 중심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N3의 경우는 문법, 즉 문형 중심의 배열 문제의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니나니니 요르, 명사노타메, 나까나까나이, 타가루, 이마니모 소우다. 자, 나니나니 고토데, 카토예바, 소데 나이의 패턴들이 좀 나왔었다는 것만 머릿속에. 자, 글의 문법은 내용 자체가요. 독해도 평이했던 것처럼 글의 문법 자체도 되게 평이한 수준의 표현들이 많이 출제됐었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좀 챙겨주시면 되겠죠. 자, 독해도 난이도 별 하나. 여러분, 제가 N3 독해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별 하나를 주기가 그렇게 쉽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별 하나를 주면서 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되게 별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게 많이 쉬웠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 시험에 비해서 지문 자체가 되게 짧았어요. 유독히. 그리고 일상적인 에피소드 중심이 나왔었기 때문에 표현이나 어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지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훨씬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쉽다는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시험들 중에서 가장 쉬운 애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문 독해는 지금 것까지 똑같이 4문제 중에서 형식 문장이 2개, 그리고 저자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중문 독해의 경우는요, 1 이외의 취미생활, 그래서 뭐 발레를 앞으로 찾겠다, 발레를 하고 싶어 하니까 발레 교습소를 찾겠다라는 문장의 문제 하나. 그리고 합격 기원으로 은행에서 자, 합격을 우리가 고오카크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오카크가 오각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서 오각으로 된 연필을 받은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를 담은 거 2개 중심의 이야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의 경우는 뭔가 물건을 못한 아이, 갖지 않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적은 일반적인 내용의 그런 장문 독해가 좀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아마 독해를 푸시면서 평소 때 내가 문제집을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었던 분들한테는 되게 평소 때보다 쉬웠으니까 되게 합격하겠구나라는 아마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청해도 난이도 별 하나. 이전 시험과 비슷한 출제 유형. 그리고 쉬운 내용, 그리고 지문도 매우 짧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과제 이해는요. 지금껏 똑같이 향후 과제를 묻는 문제 또는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유독히 좀 높아졌다는 거 하나. 자, 포인트의 이유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유독히 좀 많아졌다는 거. 이전에는 이유나 사유를 묻는 문제들이 좀 주로 이뤘다면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개요의 이해는 글의 테마를 묻는 독백형 지문 그리고 목적을 묻는 문제들이 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발화 표현의 경우는 자,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드릴까요, 할까요? 라는 권유 표현, 그리고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 표현의 문제들이 좀 각 한 문제씩 출제했었다는 거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즉시응답, 기존 출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출제됐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N3를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N3를 봤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자어의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속 똑같이 단어를 암기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좀 고득점을 맞고 싶다. 기왕이면 만점을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쪽을 좀 살피는 게 좋다? 용법 파트를 위해서 N2의 기출 어휘까지도 좀 한 번씩 훑어봐 두는 게 좀 필요하다. 자, 문법의 경우는요. 특별히 뭐 포인트가 없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어휘들, 문형들 중심으로 지금껏 공부하던 대로 계속 학습한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독해. 올해는 난이도가 매우 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난이도가 계속 쉬울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패턴도 있고 자, 한 번은 난이도가 쉬웠다면 그 다음엔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올해 난이도가 쉬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난이도가 쉬운 짧은 지문도 공부하지만 또는 조금 더 길고 어려운 지문도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단 가장 쉽게 나왔을 때 올해 정도의 난이도겠구나라는 기준을 잡고 좀 더 어려운 수준의 패턴의 공부들을 해둔다면 충분히 아주 간단하게 N3 정도는 합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청해. 기존의 출제량이 적었던 문제 유형들이 점점 메인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과제의 경우는요. 막 과제 이해기 때문에 향후 과제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이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묻는 문제들이 좀 더 주로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기억을 하시고 아, 이제 출제 유형들을 좀 다양하게 좀 살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N3를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신 분들, 그래서 나는 N3를 좀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보려고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저번 시험은 뭐가 나왔나 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나는 2급을 가기 위해서 N3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이 총평이 도움이 되길 바라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시원스쿨이 그리고 나루미 선생님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미나상. 자, 사요나라.